포기, 포기, 앉아. 옳지. 자, 앉았을 때 보상을 좀 해주고 엎드려. 옳지. 자, 지금 제가 간식을 손으로 주고 있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나다 이정인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 애견훈련사분 모셔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훈련사 박승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훈련사님, 지금 많은 보호자들이 애견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짖는다거나 문다거나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아지들이 물거나 네. 아니면 짖는 거는 사실은 원래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무는 행동을 할 때 어떤 거를 물어야 되고 어떤 거는 물면 안 된다라는 건 강아지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경우가 강아지들을 한 2개월, 3개월 이 사이에 강아지들이 보통 많이 입양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강아지가 이갈이 하는 시기랑 거의 맞물려져서 와요. 아, 간지러워서 무는 네, 경우요? 간지러워서 물기도 하고 네. 사람 애기들도 보면은 어릴 때 뭐든지 다 입으로 가거든요. 네. 손으로 주워서 입으로 맞아, 가고 맞아. 강아지들도 입으로 일단 처음에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이거는 물어도 되고 이거는 물어도 안 된다. 음. 이거를 보통 이제 어미견이 알려주는데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직접 이거는 장난감이니까 물어도 되고 이거는 간식이니까 먹어도 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퍼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2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에 강아지랑 교감하면서 강아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해주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짖음이라든지 물면 안 되는 것들,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물어뜯는 게 집에 비싼 명품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죽 제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뜯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뜯지 못하도록 강아지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교육들을 전문가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교육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지내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울 때 보면 이렇게 막 사람 와서 물고 하는데 애기견일 때는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 장난치는구나 이러고 냅뒀는데 그게 이제 입질의 시작인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입질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입질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아기 때 보면은 강아지들끼리 서로 물면서 네. 아프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이 직접 강아지를 물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되고 자기가 직접 너도 느껴봐라 이렇게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사람은 조금 더 네. 이제 고차원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럼 굳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간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물지 않았을 때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물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걸 알려주는 잘했을 때 칭찬 효과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아지가 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놀자라는 신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손을 물면서 놀자보다는 사람 손에서 간식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물지 않았을 때 간식이 나오는구나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강아지가 손을 안 물었을 때 간식이 나오니까 물지 않겠죠. 간식을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조금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많이 키웠는데 키우던 강아지 중에 엄마랑 저만 무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안 물고 아빠는 안 무는데 이제 어린 저를 물어가지고 많이 혼났던 개가 있는데 강아지들이 저음에 대해서는 혼난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 고음에 대해서는 즐겁다, 행복하다, 같이 놀자라는 걸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더 그리고 여성분들 강아지한테 안 돼라는 걸 알려줄 때는 고음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저음으로 딱 해서 단호하게 알려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애견훈련사가 어떻게 하면 애견훈련사가 되는지 그리고 애견훈련사가 되면 얼마나 버는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훈련사들이 항상 새로 배우는 훈련사들한테 집이 좀 잘 사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훈련을 단기간에 내가 한두 달 배우고서 훈련사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할 수는 없어요. 강아지들을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성격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태어날 때 가지는 기질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강아지의 지금 내가 키우는 강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훈련을 배워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과정이 엄청 기네요. 네, 내 해야 강아지 되는 한 거예요. 마리로 내가 강아지를 훈련을 해봐서 되는 게 아니고. 네, 훈련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훈련 경기 대회 같은 데 아. 나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한다 그러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교육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정말 잘 나가는 훈련사 같은 경우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한 과장, 네. 차장급 정도의 급여를 하실 거고, 정말 잘 어. 나가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거랑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애견 훈련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꾸준함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훈련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강아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게 사실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힘들다거나 내지는 꾸준함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과는 또 별개예요. 강아지들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중도 포기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훈련사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강아지를 키우는 건 조금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예쁘다 키우다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또 유기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훈련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릴 때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반려견으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강아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해결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반려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